우리가 부적절한 순간에 웃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일에 웃어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은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나 이해하지도 못한 농담에 웃으신 적은요? 우리가 웃는 상황을 살펴보면 재미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을 드리죠. 대체 우리는 왜 웃는 걸까요? 답을 알아보기 전 먼저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 세상에는 타인에게 닥친 작은 불행을 보고 웃게 하는 것이 목적인 수많은 짤방, 움짤, TV쇼와 영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웃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웃었다 하더라도 정말 상황이 웃기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웃음의 단 10에서 20%만이 농담에 대한 진정 어린 웃음이라 합니다. 즉, 나머지 80에서 90%의 웃음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죠. 신경과학자인 로버트 프로빈 박사에 따르면 웃는 행동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프로빈 박사는 또한 웃는 행동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웃는 법을 알고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80에서 90%의 알 수 없는 웃음은 결국 재미있지 않아도 웃는 경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슬픔, 두려움, 긴장감, 어색한 느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 혹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어색한 웃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왜 불편할 때 웃는 걸까요? 제 생각엔 우리 모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을 상대할 때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을 것 같네요. 어색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웃는 웃음은 두려움으로 인한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연구하고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 사회학자인 마지커 박사의 저서 비명 두려움의 과학에서 펼쳐지는 오싹한 경험에 따르면 우리는 기대와 어긋난 상황 때문에 웃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신체적 쇼크 상태에 있을 때나 목전의 현실을 부정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웃어 넘기는 것입니다. 고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대처법이죠. 보통은 귀엽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린이나 동물이 공포 영화에 등장할 때 더욱 소름 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영화를 시청할 때면 다소 초조하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적 상태 측면에서 웃음과 두려움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 박사에 따르면 두 상태 모두 심한 각성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우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격양된 상태이니 두뇌가 두려움과 웃음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웃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왜 특정 유형의 웃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걸까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들려오는 성우의 으스스한 웃음이나 예상치 못한 시점에 웃는 로봇은 왜 무서운 거죠? 로봇은 왜 웃는 걸까요? 로봇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로봇에게서 감정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음성인식 도우미인 알렉사가 작은 결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명령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웃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존에서는 알렉사가 사람들이 내린 알렉사 웃어 란 명령을 수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완전한 공포에 질리게 했죠. 인공지능이 정말 자아를 가지게 되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던 건 아닐까요? 아이폰이나 구글 홈 기기를 지니고 계세요? 지금 초조하게 웃고 계시진 않나요? 또한 우리는 가끔 슬플 때도 웃습니다.
헬레나 발라는 맨네펠러닷컴의 장례식에서 웃음을 터뜨린 나이 든 여성들에 대해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도로 슬프고 감정적인 순간에 웃어본 적이 있나요? 옛말처럼 울고 웃었던 적이요. 발라는 웃음을 위대한 균형장치라고 표현하며 초기화 버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은 강렬한 감정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강렬한 감정을 상쇄시키죠. 발라는 우리의 뇌가 웃음의 형태로 스트레스를 표출함으로써 감정적 과부하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슬픈 상황에서 스트레스 완화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테지만 건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웃음 덕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방출이 중단됩니다. 즉, 여러분의 신체는 스트레스 없는 상태, 행복한 웃음을 경험할 때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에는 이러한 웃음 반응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으며 이는 부적합 정동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웃어넘김으로써 우리 무의식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메시지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또는 문화적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고 심지어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웃는 것처럼요. 불안함에 따른 웃음이 반대의 효과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니까요. 진정한 웃음과 불안한 웃음은 신체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불안한 웃음은 목에서 나오지만 진정한 웃음은 상체나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웃음은 당혹감, 불편함 또는 혼란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불안, 스트레스, 긴장 및 혼란에 대한 검증 가능한 신체적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웃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느끼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때로 웃음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힘든 날,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긍정적인 웃음은 전염되고 우리의 기분을 북돋아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웃음은 타인과 소통하고 기분과 분위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유머를 공유하면 타인 또는 지인과의 공통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유머란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이죠. 유머가 우정을 쌓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또한 통증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통증에 대한 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웃음 유형을 연구했는데 고통을 수반한 치료 과정을 겪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통증에 대한 내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그룹에게는 지겨운 동영상을, 다른 그룹에게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에 대한 내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지겨운 동영상을 본 그룹은 반대로 통증에 대한 내성이 줄어들었죠. 다시 말해 웃음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 다음번 정말 슬프고 당황스럽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주해 불안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하고 좋진 않은 기분이겠지만요.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소통과 상황이 여러분을 어색하게 웃게 하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과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